예, 경쾌한 리듬으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승부인데요. 승부를 하기 전에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이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시고 거기서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에 또 여러분들의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로서는 굉장한 힘이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주 승부사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이드 K의 배종찬 연구소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은영입니다. 예. 오늘도 많이 덥죠? 더워요. 네, 지쳤어요 지금. 더운데 너무 뭐 위에 양복도 입고 오신 거예요. 제가 또 이게 우리 청취자분들 앞에서 예의와 그렇죠. 또 의관을 정제해야 의관을 정제했죠. 예, 네. 또 그런 오늘 또 목욕까지 했습니다. 목욕제게. 그 목욕제게 중요하죠. 예, 목욕을 가끔 하시는 한 달만 거예요?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자, 이번 주 승자부터 한번 뽑아보죠. 배종찬 소장님. 네, 뭐 저는 딱히 뭐 성자를 뽑을 만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갑자기 뭐 손흥민 선수 할 수도 없고 손흥민 선수 요즘 또 토트넘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그렇죠. 예. 예. 근데 본인은 잘하는 것 같아요. 이강인 선수는 막 날더라고요. 네, 요새. 근데 이강인 선수를 갑자기 또 뜬금없이 이게 또 팀이 또 싹 또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니라 가지고. 그러면은 뭐 아무래도 나폴리에서 뛰고 있는 우리 김민재 선수가 또 승자 아니에요? 김민재 선수 하려고 그랬는데. 뭐 우리 아마 홍준표 시장이 김민재 선수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또 선택하면 통영의 아들이죠. 통영의 아들이죠. 네. 네. 뭐 연구 안 하세요? 저 안 합니다. 됐어요? 농담입니다. 농담. 너무 잘하시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 이렇게 잘하는지 아세요? 네, 우리 둘째 딸의 꼬마애가 예. 축구 광이에요. 와. 그래서 할아버지세요? 예? 할아버지세요? 갑자기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일패 예? 아니 둘째 딸애가 축구 광이래 가지고 네. 얘가 이 축구 그러니까 얘는 축구도 열심히 봐요. 보러 다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축구 선수는 우리 딸애를 통해 가지고 제가 이게 많이 듣죠. 예. 예. 그래서 뭐 이게 또 통역이 이 우리나라의 나폴리라는 얘기도 있다고. 맞습니다. 맞아요. 오. 네. 되게 감동하네. 지금 진정한 성자는 오늘 근데 우리가 신유 교수님이네. 오늘 저를 한번 뽑아주시겠어요? 네. 자, 오늘의 성자는 신율입니다. 네, 예. 하면 좋은데 오늘의 성자를 트리도 총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가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었나. 한국에 들어와서 연일 정치인이란 사람들이 이래야 되겠구나. 예. 인기를 엄청나게 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훈훈한 이 외교 이 능력을 발휘하고 있고 또 상당히 또 찾아다니는 장소마다 감동을 또 유발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 이 1950년 한국 전쟁에 미국 영구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병사를 군 병력을 투입을 했던 나라가 바로 캐나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자마자 국립연충원의 스코필드 박사죠. 예. 한국의 그 언더우드인가요? 어떤 간에 그 상당히 그 언더우드 연세대학교가 굉장히 큰 기여를 했고 그리고 이제 한국의 독립에도 상당히 또 기여를 했던 스코필드 박사에 대해서 바로 묘소를 또 방문해서 한국의 영원한 친구가 되겠다. 키가 뭐 한 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크더라고요. 공식적으로는 이제 88인데 운동화 신으면 한 90이 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김진표 국회의장보다도 키가 훨씬 큰데도 이게 또 김진표 의장이 사실 작은 편은 아니에요. 작은 편은 아닌데 이른바 또 매너 다리를 해가지고 다리를 쫙 벌려서 사진 찍을 때 키도 맞춰주고 근데 이 트리더 총리가 1971년생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아시죠? 그다음에 트리더 총리 그다음에 배추도사 배종찬 소장이 동갑이에요. 그렇군요. 오늘 본인 얘기 슬쩍슬쩍 많이 해요. 많이 합니다. 근데 뭐 언더우드 뭐 연세대학교인가 뭐 대통령 모교도 얘기. 뭐 다른 걸 떠나서 워낙 이 친화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서 또 이 국회에서도 연설을 했는데 상당히 감동적이었다. 연설을 너무 잘해서 뭐 할리우드 배우인 줄 알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만찬장에서 그저께 만찬장이었죠. 이 이제 G7 가기 전에 한국을 먼저 방문한 것이거든요. 근데 방문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친하게 지내자면서 서결 이랬고 윤석열 대통령은 트리도 이러면서 러브샷까지 갔어요. 저스틴이라고 한 것 같아요. 네, 지스탱 트리도거든요. 아버지 또 피에르 트리도도 피에르 트리도. 네. 죄송합니다. 총리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서로 간에 굉장히 좀 우위를 다지는
예. 근데 저 지금 그 트리도 총리 얘기하니까 예. 제가 이 얘기는 꼭 좀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그 뭐 하는 겁니까? 왜요? 트리도 총리가 국회에서 연설할 때 연설할 때. 예? 휴대폰 보고 뭐 어떤 사람은 나가고 뭐 이거는 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게 반복적이에요. 지난번에 그 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영상으로 맞습니다. 연설할 그렇죠. 때도 예. 거의 유사한 행태를 보였거든요. 도대체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G8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렇습니다. 예. 이 국격에 맞게 우리 국회의원도 좀 행동해 줬으면 그 좋겠어요. 미국 예?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네. 미국의 의회 의원들이 맞아요. 계속 일어나서 박수 이렇게 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집중을 해줘야 네, 되거든요. 집중을 그렇죠. 해줘야죠. 네. 근데 아니 예를 들면 제가 강의를 하는데 애들이 다 뭐 들락달락하고 예. 그렇죠. 뭐 나가서 안 들어오고 막 네. 이렇게 되면 그거 강의할 만 나겠어요? 안 그거 나죠. 안 나죠? 예. 교수님 제 순서인데 좀 집중해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트리도 총리가 그만큼 강조되는 이유는 6.25 전쟁 때 2만 7천 명의 이 병력을 캐나다의 젊은이들이 한국을 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평 전투를 아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음. 6.25의 대표적인 전투하면은 뭐 인천 상륙작전 생각하시는데 실제 많은 희생이 뒤따랐던 것이 미국 해병대가 투입됐던 장진호 전투 그리고 영연방 4개 국가인 이 영국 그다음에 또 호주 그리고 이 캐나다 뉴질랜드가 투입됐던 가평 전투 그러니까 수도 서울을 지키자 이러면서 516명의 캐나다 병사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근데 이 병사들이 목숨을 잃으면서 트리도 총리가 한국을 지켜야 된다. 그 생각이 그때 그 선배 이 순직한 병사들의 캐나다 병사들의 마음속에 아로새겨졌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트리도 총리가 연설을 하는데 국회에서 휴대폰을 보면서 그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런 태도는 아니죠. 맞아요. 그러니까 만찬장에서도 실제 우리 이 신유 교수님도 팝송 좋아하시니까 3명의 가수의 이 또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바로 우리가 그 타이타닉의 이 노래만 예, 나오면 다 팔벌리죠. 예. 타이타닉의 셀린 디온의 노래, 그 다음에 닐 영의 노래, 또 레너드 코엔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다 캐나다 가수들. 다 캐나다 네. 갔어요. 어떤 분들은 닐 영이 영국인줄 이름이 영 들어가잖아요. 닐 영이 그래서 영국인줄알았는데 캐나다입니다. 아니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가평 전투를 김동연 지사랑 같이 갔어요. 그렇죠. 그 장소를 가서 예. 거기서 이제 서로 뭐 우위를 더 다졌고 사실 이번 캐나다 총리가 와서 원래 이제 좋은 인상이 좀 선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왔을 때 이제 핵심 광물 공급망 체결하고 네네. 또 워킹홀리데이 3배 확대한 거는 4천 명이 12,00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워킹홀리데이가, 같아요. 예. 예.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때도 저 친구들이 캐나다를 많이 갔었어요. 많이 갔으면 밴쿠버로 네. 많이 가요. 소장님 젊은 척으로 의도적으로 자꾸 하시면은 아니 그때 워킹홀리데이 없었잖아요. 아예 2주. 아니 2주. 예,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나라로 이민을 가고 예, 뭐 결혼을 하고 그래도 지금 캐나다 있으니. 우리 예. 스태프들 중에서 MZ 세대 계신데 뻥친 얼굴이신데. 예. 지금 모두 지금 굉장히 추워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번에 대통령과도 이렇게 만났잖아요. 근데 대통령과 그 만난 장면에서 저는 또 이 러브샷 이걸 또 해야 됐을까? 이게 우리나라 국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정말 이 K 치얼스도 지금 수출을 하고 있구나. 예. 러브샷 모습이 썩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네. 저는 잘 나가다가 꼭 끝에 아니 러브샷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소포 러브샷 이게 우리 대통령께서 계속 해외 수출하시는 지금 아니 이 소폭은 아니고 치얼스인데 러브샷이니까. 소폭은 아닐 거예요. 일본에서의 그럼요. 소폭과 그다음에 이 러브샷 이게 아니 근데 트리도 총리가 러브샷을 하니까 만면의 웃음을 띠면서 서결 트리도 이러면서 예. 사실 저는 사실은 폭탄주를 즐겨하진 않아요. 네. 소주 따로 먹고 맥주는 따로 그렇죠. 먹어도 이게 섞지는 잘 않습니다. 저는. 예. 근데 뭐 어쨌든 다 좋아요. 예, 뭐 다 좋고 우리 이윤영 소장님은 누구예요, 저는 승자가? 지금 좀 소프트한 주제 갖고 오셔서 저도 소프트한 걸로 수박을 승자로 꼽았는데요. 이게 소프트예요 지금? 네, 소프트예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이게 만만치 않은데. 저번에 수박 먹어. 아니 지금 수박철이에요. 이거 지금 수박철이에요. 수박철이에요. 옛날에는 딸기. 7월이 수박철이었 7, 8월이었는데 맞아요. 지금 지금 수박처럼 바뀌었어요. 많아요, 네, 그래서 수박. 수박을 많이 먹는데 사실 그 이재명 대표가 근데 요새 수박 중에서 잘 사야지 이게 달지가 않은 수박이 그죠.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약간- 일단은 크고 굉장히 네네. 사면 또 사각사각하게 잘 나왔어요 요새들이 이걸 수박들이. 꼭지를요 잘 네, 두드려봐야 돼요. 맞아요. 꼭지를 이게 무늬가 좀 선명하면서 꼭지를 두드렸을 때
이 소리 나야 돼요. 아 그렇구나. 네. 옛날에 뭐 흔들어도 못 아니면 이게 약간 퍼석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이 수박을 정치권에만 들어오면 이 사각사각 마시는 수박이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로 지금 작동을 해서 아니 먹는 모습 가지고도 무슨 뭐 시그널이냐 뭐 그러니까요. 씹어 네. 먹었다. 근데 제가 볼 땐 씹어 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각사각 맛있게 드셨거든요. 근데 또 그걸 씹어 먹었다. 그래서 무슨 그 당내에 어떤 그 강성 지지층들이 또 어떤 의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약간 반개혁적인 의원들을 수박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 있었는데 그 먹는 모습만 가지고도 막 씹어 먹자 막 이런 말을 하고 그좀 살벌해지더라고요. 조금 아니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요 그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말했는데 또 거기서 수박이 거기까지도 들어가. 수박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수박이 자꾸 이렇게 쓰이면 안 된다. 제가 그 이재명 대표는 한 번도 이 직접 만나본 적이 없지만 수박 대신에 참외를 앞으로 드시는 아니 거예요. 요새는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 이 메론 먹기 운동, 아, 메론이 메론을. 겉과 메론. 속이 같은 게 메론이거든요. 그래서 메론을 먹자, 수박 그만 아니 근데 먹고. 그 메롱을 먹을 때 약간 메롱? 메롱의 의미를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아, 메론. 그러니까 아니, 이게 참외가 제일 좋아요. 참외입니다. 참외해야 되나요? 참외가 제일 좋아요. 아니 이게 수박이 예전에 안규백 의원님이 그 동료 의원들이 수박을 돌렸대요 전대 때. 맞아요. 아이고, 그때 아이고.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또 막 또 서로 그거 오해를 가지고 하고 그렇죠. 지금 그리고 우상호 의원도 수박이란 말 쓰지 말자. 이재명 대표 수박이란 말 쓰지 말자 하는데 무슨 이렇게 좀 당내에서 이제 그 비명계라든지 좀 이런 이야기 그런 의원들이 좀 목소리를 높이면 꼭 수박이 나와요. 아니 수박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글쎄 그래서 말이에요. K 수박 그러면 외국에서도 한국 수박이 정말 맛있어요. 아니 달고. 그 사실은 당도도 유럽에서는 네. 수박 그거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 이제 K 수박 그거 중요하죠. 그럼요. 우리가 K 배도 상당히 맛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 배 복숭아도 같은 맞아요. 거 없어요. 네. 네. 예, 우리 과일들이 굉장히 맛있는데 이걸 그 독일에서 이제 스윗 코리안 시비르네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남한 수박, 아. 그 남한 수박이 아니라 남한 한국- 배. 남한에. 그러니까 한국 배를 따로 그거 그런 알아요. 거 없어요. 아 네. 우리가 그렇게 이- 맛있고 맛있고 물이 많이 그 나오고 물 많고 어. 이렇게 퍼석퍼석하지 아. 않고 이런 배. 그러니까 과일 중에 우리 과일만큼 물이 많이 나오는 과일이 없어요. K 프루시네. 예, 그리고 딸기도 우리가 딸기가 그렇죠. 한국 딸기가 진짜 맛있어요. 맞아요. 예, 다른 나라에서 한국 딸기 수입해 들어오면 서로 그냥 동의날 정도로. 딸기는 거의 논산 딸기가 석권을 했죠. 그래서 지금 저는 딸기철은 아니죠. 지나갔어요. 아니, 요새 아니, 딸기가 일찍 해요. 2월에 아니 아직 남아 3월에. 있어요. 지금 네. 약간 단물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가만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무슨 마트 간 것 같아. 아니, 설명이. 요즘에 네? 요즘에 이 말씀 드릴게요. 딸기 빙수는 맛있어요. 이게 약간 단물이 빠진 그 이야, 상황이라서 참. 끝물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기후 변화로 이 과일들의 날씨가 기후변화까지 다 좀 나왔어. 땡겨졌어요 많이. 아니 이 네. 말씀 근데-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수박을 가지고 이렇게 아니라 수박이 아니라 수박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박수. 박수가 나와야죠. 정치권이 야. 수박을 희롱할 일이 아니라 예. 국민들의 박수가 나올 일을 해야죠. 예. 네, 맞습니다. 이야.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 맞아요. 박수 받는 수박. 이게 갑자기 소주처럼 보이네. 수박과 박수. 네, 와, 수박과 박수. 멋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전 PD님이 많이 지금 불안해하시고 예. 지금 이 멋있는 분위기를 4부에서 계속 한번 네. 이어가 보죠. 예. 예. 네. YTN 라디오가 보내드리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3부에 이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이번 주 승부 이어갈 텐데요. 지금 현재 스튜디오엔 휴먼앤데이터의 이윤현 소장 그리고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마트도 갔다 오고 했으니까 패자를 꼽아봐야죠. 예. 예. 이번 주 패자를 뭐 계속 이 인물을 꼽지 않을 수가 없네요. 뭐 다른 이유보다는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고 이슈로 부각된 화제 인물입니다. 김남국 의원입니다. 예. 탈당을 했고 뭐 최근에는 뭐 휴게소에서 포착이 됐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뭐 대체로 많은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죠. 41의 이 지갑도 있다. 전자지갑을 가지고 있고 16개의 게임에 뭐 투자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렇게 얘기를 그뭐 하고 게임 머니겠죠. 그죠? 네. 그렇죠. 게임머니죠. 네네. 가상 자산과 네. 관련된. 그리고 두 분도 뭐 아까 우리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이 대학생 시절인가요? 뭐 투자한 것을 굉장히 발군의 실력을 또 네. 발휘한 이력이 있다. 이 정도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에 미치는 영향인 것 같아요. 네. MZ 세대도 그렇고 빠른 수습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 이 상황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또 돈봉투
관계자들이 예. 이른바 검찰 소환 조사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과연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이 현안이 이슈가 어떻게 진행될지 현재로서는 상당히 부정적인데 얼마나 더 크게 번질지 예. 또는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소장님. 이게 지금 그 오늘 갤럽 조사 나왔잖아요. 그거 저 예. 개요는 일부에서 저희가 예. 얘기했기 때문에 네. 반복하실 필요 근데 없어요. 그 민주당이 지금 33%로 1%포인트 오르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지금 32%예요. 네. 지난 조사 대비 지금 하락을 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지지율이 왜 이럴까? 더 이게 그 돈봉투와 이 김남국 코인 의원의 코인 이걸로 더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 왜 올랐을까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진영 구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위기가 닥치면 결집이 일어나요. 이건 대통령 지지율에서도 비슷한 패턴의 지금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민주당의 그 상승한 요인은 다시 한번 이게 큰 위기가 오니까 지지층이 결집한 것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무당파층은 지금 29%인데요. 요게 이제 이 무당파층이 선거가 다가왔을 때 이제 어떻게 흩어지느냐가 선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결집의 상태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올랐는데 국민의힘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그 배종찬 소장님이 패인으로 꼽은 김남국 의원의 여파가 생각보다는 지금 크게 확산되지는 않는다. 그렇죠. 근데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예. 이현영 소장님도 데이터를 분석하고 저도 뭐 오랫동안 데이터를 분석해 온 사람인데 우리가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여론이 지금 당장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일단 상당한 논란이 됐죠. 그러면 논란이 됐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이 의혹이 범죄인지 아닌지 그거 얼마나 모르죠. 법적 그거야. 책임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일단 지지층들이 우선 위기감에 따른 결집을 합니다. 뭐 국민의힘도 지지율이 내려갈 때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40대 50대가 결집을 하고 또 국민의힘은 60대 70대 이상이 결집을 하는 것인데 근데 이제 이걸 보자는 거죠. 안 흔들렸던 추세를 보자면은 화이트 칼라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40대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6개월 전 1년 전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거든요. 30대 같은 경우에도 한국갤럽조사 보면 2주에 예. 17%포인트가 급락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지만 전체 지지율이 안 전체 흔들리고 지지율은 있잖아요. 흔들리진 않죠. 그렇죠. 이 30대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영향을 받고 있으면 그러니까 바로 그- 드러나는 이제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네네. 건데 이제 전체를 봤을 때는 흔들리지 않는 것은 진영 간 구도가 각자 있기 때문인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어느 순간 재판이든 검찰의 수사로 매우 뚜렷한 정황이 이제는 범죄 사실로 나온다면 그때는 그 여파가 한꺼번에 밀어닥치거든요. 그리고 와르르 되는 것이죠. 실제 이제 우리가 이전에 그런 상황들을 보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지율이 갑자기 훅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떨어지고 나중에는 급기야 이제 더 뭐 지지율이라고 할 수 없는 지지율까지 네, 떨어지거든요. 저는 그런 상황에 대한 대비를 지금 하고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예. 김남국 의원의 이 코인 사건은 이 구성된 내용이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먼저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본인이 코인을 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정적 요인이고 오늘 여러 가지 영상 보면 살이 쪽 빠졌거든요. 근데 맞아요. 본인이 결국엔 해결해야 될 문제 영역에서 부정적 평가가 높은데 가상화폐라는 영역은 지금 모든 국회의원들 다 전수조사 한번 해보자. 아예 보좌진까지 다 하자. 지금 이런 목소리가 있어요. 맞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도 부정적인 요인인데 또 한 측면이 가상 자산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이 30대나 20대들이 지난주도 20대가 많이 빠졌거든요. 예. 근데 가상 자산 측면에서는 이 두 개의 사안을 떼어놓고 따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들이 재테크로서 앞으로 부동산으로는 이제 재테크하기 어렵고 이 가상 자산이라는 부분은 좀 법적 미비점도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이거는 좀 어떻게 좀 미래 가치 투자의 어떤 영역으로서 국회의원들 이거는 좀 제도적인 미비점들을 빨리 마련해 달라 이런 것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이렇게 크게 좀 빠지지 않는 요인으로 저는 그걸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는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해명되거나 수사되거나 또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는 이 차원만 놓고서 우리는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이 구분이겠고요. 그 외에 가상자산이고 암호화폐고 코인에 관련된 법적인 보완과 앞으로의 우리 사회에서 이제 금융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 처리 이 부분은
다른 차원에서 다뤄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한 카테고리 안에 있는 거죠. 이거 두 개가 그러니까 한 카테고리가 네. 있다라는 것은 이현정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바라다 보는 사람들의 평가는 두 개가 구분돼서 평가가 된다라는 거죠. 두 개가 다른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가상자산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김남국 의원이 문제가 있었냐 없었냐를 이것을 지금 분석하고 수사하고 평가하는 부분은 다른 차원이에요. 그건 개인적 일탈로 이미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확산이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이제 가상 자산의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약간은 지켜봐야 될 것 네. 같고. 근데 이은영 소장님의 패자는 누구예요? 저는 5.18 헌법 원포인트 개헌을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예.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그 국면 전환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5.18 정신 모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5.18 정신 모독이라고 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게 지금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실는 거는 여야가 합의된 지난 대선 때 합의된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개헌이라는 게 붙었는데 이 사실 헌법 전문에 넣으려면 개헌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런 식으로 국면 전환용으로 이렇게 가볍게 받아치는 이 대통령실이 상당히 지금 좀 문제가 있고 연이어서 저는 승부처로 간호법에 대한 간호법에 대한 부분도 같이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이 지난 선거 때 했던 공약을 지금 말뒤집기를 하고 마치 안 했던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연타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진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전 지적을 하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낮에 다른 방송에서 국민의힘의 윤희석 대변인을 만나서 같이 방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누가 취재를 해서 이런 의견을 이야기한 건 같다. 그런데 대통령의 의견이거나 대통령실에서 공식 입장은 정리돼서 나간 입장은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단 한 번도 5.18 정신을 헌법 정신의 전문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 그건 지킬 건데 어떤 형식으로 지키느냐가 더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원포인트 개헌을 하려면은 당장 뭐 국민 투표를 선거 때 한다면 선거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환경이라든지 지금 이 5.18 외에도 개헌해서 다뤄야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정리를 해서 같이 하는 것이 맞을지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자. 그러니까 어떤 식이 더 나을지에 대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 이야기를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는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들었던 설명은 그래요. 근데 이 대통령실이 지금 이 언론 브리핑을 하는 이 지금 내용이 굉장히 혼란을 가져오는 내용들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 이거는 지금 정무수석이 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야당에서의 그런 제안을 수렴을 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논의를 한 다음에 이 브리핑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맞받아치기식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대통령 취임 1년이 됐는데 그 뉴스탑에서 이 윤석열 미터라고 그래갖고 그 공약 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근데 공약 이행률 그게 한 14% 정도 되는데 공약 폐기율도 한 11% 정도 되는 걸로 현재 이제 분석을 했거든요. 지금 이 대통령실에서 지난 대선 때 했던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것들이 지금 여가부 폐지도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 얘기가 없고 특히 이 지금 5.18 그 헌법 정신 그것도 이 개헌에 하게 넣겠다라는 건 지금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총선 때 이걸 할 수 있는 그 계기가 시점이 그때밖에 없으니까 대선 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구체적인 안을 마련을 해야 되고 간호법도 지금 간호사들이 영상이 다 남아 있고 이걸 지금 허위사실 간호법은 유포로 나중에 하시면 돼요. 이어서 같이 좀 하려고 하는데 그 허위사실 유포로 이거를 지금 하겠다. 승부처로 넘어갑시다. 승부처로 바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이제 고발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나온 데다가 총선 때 총선 기획단을 만들겠다라고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간호협회에서 대통령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영상들이 간호협회가 이제 화가 나서 왜 약속했는데 안 하느냐. 네, 그리고 그거야 그 대한 영상이 간호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누구든 다 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영상이 다 남아 있어요. 글쎄 거기 간호협회 홈페이지 다 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데 이런 문제가 지금 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그 해명도 역시 그 좀 완전히 반대되는 게 영상으로 다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본인이 공약을 했던 내용이 못 지키면 아예 못 지키는 이유를 설명을 해야 돼요, 지금은. 그리고 지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또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어떤 이슈나 정책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일방적인 주장의 차원이 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핵심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느냐 안 담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그건 뭐 대부분 다 찬성이죠. 그러니까 안 담겠다고 한 안 담겠다고 한 적이 없거든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 이 문제인 거죠. 그런데 원포인트 개헌을 안 할 거면 그건 안 하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무시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원포인트 개헌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할지는 논의를 해야 되겠죠. 말 그대로 선거도 지금 이제 1년은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선거 때 지금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것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선거구 획정도 해야 되고. 선거구 획정 관련 네. 그런데 그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은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하고 이러면은 담기는 담되 그때가 적절하지 않은 것인지 그렇다면 그 이후에도 전국적인 선거를 치르는 2026년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전에라도 여야 간에 협의를 해서 어떤 형식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만약에 그것이 다른 뭐 환경이나 그 외의 이 헌법 개정에 요구되는 다른 이 이슈들과 함께 올리기 힘들면 그때는 뭐 늦으면 안 되니까 2026년에는 원포인트라도 하자 이렇게 협의를 하는 것이 우선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다음에 간호법과 관련해서는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간호법을 절대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지금 승부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절충을 해서 어떤 대안을 통해서 간호법에 대해서 통과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뭐냐면 간호법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절충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에서도 한 3가지 정도를 제안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간호법이 좀 그러니까 간호사법으로 가자. 좀 더 그 직역에 대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이게 업무의 이 범위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간호사 단체 쪽에서는 간호를 이제 간호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그 업무 범위를 일종의 돌봄법과 연계하자. 그러면 지역이 앞으로 고령자가 이제 늘어나고 이렇게 될 경우에 간호사들이 일종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범위도 열어두자.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이제 의사 쪽에서 우려하는 것은 시행령을 통해서도 이게 가능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 세 번째는 뭐냐면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간호조무사들이 이 간호법에 대해서 반발하는 이유는 뭐냐면 학력 우리가 보통 내용. 근데 그 학력 문제는 네. 원래 의료법에 있었다는 네.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 YTN에 이 보건복지부 차관도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여러 차례 보건복지부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력의 한선이 설정되는 경우도 많지만 상한선이 설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없죠. 사실 근데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상한선이 설정이 돼 있거든요. 그건 없애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머리를 맞대서 논의를 하면 되는데 지금 그래서 저는 간호사 단체에서 절대 논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인지 아니면 좀 더 뭐 보름이든 한 달이든 더 논의를 했는데도 이건 도무지 안 되겠다. 우리 단체는 걸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일지. 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네. 있어요. 의료법에 분명히 간호조무사들의 학력 상한선을 제한을 둔 것이 저는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의료법 개정 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통과가 그거는- 됐잖아요. 네네네. 의료법 개정. 네. 그때 이거를 이 간호사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로 할 게 아니라 자신들이 의료법에서 그걸 뺐는지가 전 그걸 체크해봐야 돼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게 지금 정부가 이게 편들기를 한다. 대통령실이 편들기를 한다라고 지금 인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이익 집단 간의 그렇죠. 갈등에 그리고 이게 직업 갈등이 모습이 되니까. 있다라고 하면 다 통과시키면 안 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간호법만 통과를 안 시키고 의료법은 통과가 되면은 간호사들 입장에서는 진짜 화가 날 상황이고 오늘 같은 더운 날에도 지금 간호사들 10만 명
광화문에서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경찰 추산 3만 명인데 그 지금 총 인구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합쳐서 62만. 경찰 추산 3만이요. 3만. 어유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이제 시위를 했어요. 그리고 이 더 이상 말을 안 들으니까 허위사실 유포를 가지고 이제 고소를 하겠고 그다음에 그 전국 16개 지역에 그 총선 기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낙선 운동을 하겠다. 1인 1정당 각기 1일 1정당 가입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까지 나오면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고 더군다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하셨으니까 이건 통과가 안 돼요. 그러면 빨리 다시 개정안을 내가지고 다시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 62만 명이 숫자만 62만이 아니고 가족까지 치면 이게 100만이 넘을 거거든요. 이거 100만이 뭐예요? 아까 그 유관자들까지 퇴직자들까지 다 치면 그러면은 곱하기 4에다가 네. 이 간호대 다니는 학생들의 가족, 친척까지 사실 그렇게 지금 하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경우가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이제 선거 때, 총선 때 7%를 좌우할 수 있는 그 규모의 숫자가 된단 말이에요. 친척까지 다 아니 근데 맞습니다. 저는 이걸 합리적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되다 봅니다. 굉장히 간호사 단체에서 화가 나는 이유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뭐 60만 명이 됐든 70만 명이 됐든 가족까지 포함해서 숫자로 밀을 붙일 일은 아닐 테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정부 여당도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간호사 단체와 절충되지 못하는 안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대결 국면이 만들어지고 있다면 대치 국면이 만들어지고 있다면 더 몇 가지 안을 더 내면 되잖아요. 안을 더 내서 조금씩 더 좁혀보는 거죠. 왜냐하면 간호사 단체에서만 100% 원하는 안으로 통과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리고 뭐 의사나 또 간호조무사 쪽 한쪽 편만 들 수도 없는 것이고 저는 다 한 발씩 양보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근데요. 저는 뭘 주목하냐면 의료법 개정안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에 의사 면허를 취소한다라는 그 조항에 대해서 의사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의료법 개정을 한다라고 다시 뭐 들여다보겠다고 하는데 간호법은 거부권 행사하고 의료법 그 다시 들여다봐가지고 예를 들면은 의사 그 면허 박탈하는 그 부분은 또 이게 없애고 이렇게 되면 간호사들의 반발은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렇죠. 상대적 박탈하면 될 수 있죠. 저는 법적으로 명백하게 잘못한 의료 행위를 한 의사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시간이 다 됐어요. 됐네요. 어쨌든 빨리 처리해 주시고. 오늘 아주 분위기 좋았어요. 지금까지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